근데 왜 도대체 지문을 다 읽고 있냐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설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파트 7 적중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연계 복합 지문에서 토익이 정말 좋아하는 보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보기들을 제가 알려드리면서 실제로도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내일 2중 지문이랑 3중 지문 문제 푸는데 이런 보기가 보인다. 여러분들 꼭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시간 줄이셔야죠. 저랑 연계 복합 지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부터 먼저 볼 건데요. 사실은 이 연계 복합 지문은 제가 많은 파트 7 영상을 찍으면서 많이 알려드렸던 것 같기는 해요. 만약에 여러분 제 파트 7 영상 아직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가셔가지고 파트 7 영상 몇 개만 좀 보고 오시면 아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연계 복합 지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제가 첫 번째 포인트, 자, 첫 번째 2중 지문 2세트 나오고요. 3중 지문 3세트가 출제가 됩니다. 한 지문당 5문제씩 출제가 되잖아요. 그 5문제 중에서 2중 지문은 연계 질문이 한두 문제 꼭 있어야 되고 3중 지문도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5문제 중에서 연계 질문이 무조건 2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시험에서 예외가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2중 지문은 한두 개 무조건 내가 두 지문을 섞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3중 지문은 두 지문을 섞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무조건 2개가 있어야겠구나 라는 거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아마 문제 푸시기에 수월하실 거예요. 이것도 제가 어떻게 문제를 풀 때 실제로 응용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전체 질문 여러분 5개의 질문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게 연계 문제인 것 같다. 또는 두 번째 문제랑 5번째 문제가 연계 문제인 것 같다. 몇 번째 질문이 연계 문제인 것 같은지 먼저 파악을 하고 지문으로 읽으러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일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질문 하나를 먼저 읽고 난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러 지문으로 가고 답이 걸렸다 싶으면 이제 보기를 읽어보는 이 순서대로 꼭 문제를 풀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한 지문에 딸린 예를 들면 질문이 한 4개 정도 되는데 질문을 다 먼저 읽어보고 난 다음에 지문으로 들어가도 되나요? 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실은 사람마다 맞는 방법이 있어서 무조건 이렇게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사람마다 편한 방법이 따로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요. 첫 번째 질문을 읽어보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정답을 구하러 지문으로 가고 답이 걸렸다 1번 문제 풀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읽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문제를 푸냐면 저는 기억력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1, 2, 3, 4 질문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지문으로 들어가서 내가 첫 번째 문제를 풀었어.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이 기억이 안 나서 또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번 문제 읽고 난 다음에 지문, 문제 풀고 2번 문제 읽고 난 다음에 지문, 그리고 문제 풀고 저는 이렇게 문제를 풀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연계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전체 5개의 질문들을 다 훑어보고 보통 보기가 대문자나 숫자로 되어져 있으면 또는 보기가 짧은 경우에 그 문제는 연계 문제이겠구나 라고 예측을 먼저 하고 지문으로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저랑 같이 조금 있다가 문제를 풀 때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according to the email 또는 according to the notice 이렇게 이메일에 따르면 공지에 따르면 메모에 따르면 이렇게 according to가 붙어있는 문제는 연계 문제가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요. 연계 문제에서 좋아하는 보기가 따로 있으니 이 보기가 만약에 보인다 싶으면 제가 알려드린 스킬 잘 적용을 해보세요. 출제 예상 제가 적어놨죠? 최근에는 일정 변경 보기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복합 질문에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냐면 자, 첫 번째 질문에서 이제 우리 회사가 레노베이션을 한대요. 개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개조가 완료되는 예정 날짜가 예를 들면 is scheduled to be completed by 9월 1일 이렇게 할까요? September 1st. 자, 근데 이제 다음 지문에서 초대장이라고 나오면서 위에 뮤지엄이라고 할게요.
우리 뮤지엄 그랜드 리오프닝 날짜 이렇게 나와가지고 10월 30일 이렇게 적혀져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날짜만 확인을 해도 어때요? 원래 예정이 된 날짜는 9월 1일인데 실제로 리오프닝한 날짜를 봤더니 10월 30일인 거죠. 연기가 된 거죠. 그래서 날짜 2개만 확인을 해도 연계 문제를 풀 수 있는 일정 변경 보기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보기에서 어떤 표현이 나올 수 있냐면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Later than planned. 계획이 됐던 것보다 더 늦게라는 이 표현이 보이면 뭘 확인을 해본다? 위아래 지문의 날짜를 꼭 확인을 해보세요. 알겠죠? 자, 밑에 우리 여기 planned 자리에 어떤 PP도 들어갈 수 있냐면 자, expected 들어갈 수 있고요. 예정됐던 것보다 또는 일정이 잡혔던 것보다 이런 PP 형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표현들을 다 알려드린 이유는 파트 7에서도 잘 이용해 보시면 좋지만 파트 5에서도 여러분 than이라는 이 비교급을 나타내주는 표현 뒤에 PP 자리에 이러한 동사 PP들 정말 많이 들어가니까 어휘 문제에서도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원래 예정에 잡혔던 것보다 중간에 부사 자리에 originally 말고 initially, 이전에 previously, formerly 이런 부사들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일정이 땡겨졌어. 그럼 보기에 이제 earlier than 이라고 나와주겠죠. 자, 그 밑에 이런 보기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According to the original timetable, 원래 이제 시간표에 따라서 분배가 되지 않았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정이 변경됐다라는 보기이고요. 그 밑에 딜레이를 겪었다. 이것도 지금 지연됐다는 거니까 일정이 변경됐다라는 보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동사가 있어도 확인을 해보셔도 괜찮아요. postpone. 그쵸? 지연되었다. 이런 보기 있으면 날짜 확인해가지고 문제 빠르게 풀어주시는 거. 자, 밑에 동의, 승인, 문제 해결이 됐다라는 보기도 엄청 많이 좋아하는데요. 자, 옆에 이런 단어가 보인다? 먼저 역시나 이 보기 선점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recommendation, 이 사람의 추천에 동의한다. 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걱정, 우려를 성공적으로 다뤘다. 또는 Mr. 림 씨의 요청에 동의하고 승인한다.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지문에서 이제 나라는 사람이 이벤트 플래너예요. 자, 이벤트 플래너를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하면 coordinator이라고 합니다. coordinator, 담당자 또는 주최자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 행사를 담당하는 사람, 주최하는 사람. 그 다음에 organizer로도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죠. 다 이제 이벤트 계획하는 이벤트 플래너라는 뜻인데요. 나라는 사람이 이제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내는 거냐면 상대가 누구냐? 뭐 은행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우리은행이라고 해봅시다. 나라는 사람이 이벤트를 준비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회사한테 sponsor 이라는 이 단어가 안 나오더라고. 그냥 자금을 좀 대달라고 내가 요청을 하는 이메일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지문에서 여러분 우리 행사가 실제로 이제 열린 거죠. 그리고 밑에 봤더니 sponsored by 우리라고 되어져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의 지문을 여러분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어요? 내가 이벤트 플래너인데 내가 우리 은행한테 요청을 했죠.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나의 요청이 승인이 됐다라는 거 유추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 이런 거 잘 읽어보시고요. 이런 플로우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보기에서 제안이나 뭐 걱정을 해결했다 또는 요청 승인했다 이런 보기 있으면 꼭 먼저 선점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보기는 사실은 연계 복합 지문에서 뿐만 아니라 단일 지문에서 정말 정답이 많이 되는 보기인데요. 할인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잘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거는 뭐 첫 번째 지문에서 할인 요건이 나올 거고 밑에 이제 이 사람이 이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프리 토트백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 건지 잘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eligible이라고 나오겠죠? 자격이 안 된다면 not eligible. 이 사람이 할인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 것인지 할인이라는 이 명사가 보이면 보기 또 먼저 선점해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여러분 상대적으로 최근에 출제가 됐었는데요. 보기 읽어봤는데 이 고객이 얼마 동안 회사를 이용해오고 있다라는 보기가 있으면 꼭 또 먼저 선점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사실은 보기에 숫자가 있으면 요것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 회사가 근 30년 동안 이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을 해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 지문에서 미스터 킴 씨가 우리 초창기 커스터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 개 지문을 봤을 때, 미스터 킴 씨가 대략 30년 동안 이 회사를 이용해오고 있구나라는 걸 유추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보기가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She has been its customer for 20 years. 또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막 등록한 새로운 고객이 아니라는 거, 또는 전에 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보기 유추해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네 번째 포인트 연계 문제는 여러분 순서대로 풀려고 하시면 안 돼요. 단일 지문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풀리죠, 여러분. 전체 이제 지문이 있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이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단에서 첫 번째 문제가 풀렸으면 그 다음 문단에서 두 번째 문제가 풀리고, 세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문제가 풀린 그 문장 밑에서부터 풀리고, 네 번째 문제는 그 밑에서부터 풀리고, 이렇게 단일 지문은 순서대로 문제가 풀리는데 연계 지문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연계 문제가 있어서 순서대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풀리는 문제부터 먼저 풀어주셔야 돼요.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문제부터 먼저 풀고 안 풀리는 문제를 연계 문제로 의심해 보면서 접근해 가시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런 목적 없이 지문을 읽고 있는 것보다 보기에 또는 질문에 있는 대문자랑 숫자를 먼저 찾아서 두 개의 지문을 내가 어떻게 연계를 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랑 옆에 있는 문제들 오답을 좀 해볼 건데요. 제가 20문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은 20분 시간을 먼저 재고 문제를 풀고 오고 난 다음에 저랑 같이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잠깐 멈추시고 문제부터 먼저 풀고 오세요. 자, 176번 한번 봅시다. According to the email. 자, 이거 진짜 이제 이메일만 봐주시면 되는, 이거는 연계 문제가 아니라는 거 생각을 하고 우리 질문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결같이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 공항에서 문제가 뭔지 궁금해하고 있잖아요. 자, 문제를 풀 때 질문 먼저 읽고 보기는 같이 읽지 마세요. 여러분 보기를 같이 읽으면 어차피 우리가 지문 갔다가 오면은 보기가 기억이 안 나서 또 읽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보기는 지금 같이 읽지 말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문제가 뭘까? 문제가 뭘까? 계속 되뇌이면서 문제를 찾으러 지문으로 갑니다. 자, 이메일 읽으실 때 여러분 위에 있는 정보 다 뽑아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메일 주소가 나와져 있는 것도 아니고 밑에 봤더니 이 사람의 직책이 뭔가 나와져 있는 것도 아니라서 지문은 진짜 이제 중앙에 본문을 읽어야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나와져 있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자, 고맙다 for getting the team together. 팀 모아줘서 고마워. So quickly. 이렇게나 빨리. 뭐 하기 위해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최근에 승객들에 의해서 보고가 된 문제인 거죠.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the congestion, 여기다가 하이라이트 치셔야죠. 혼잡이 있어요. in the departure area, 출발 에리아 쪽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혼잡한가 봐요. 특히 체크인 카운터 쪽이고요. 그 혼잡이 has been an ongoing source, 지속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source는 명사로 근원, 원천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원은 resource입니다. 자, 어떤 원인이었냐면 고객 컴플레인의 원인이었다. 자, 이게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한번 옆으로 가서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문제가 뭔지 지금 걸렸죠, 여러분? 자, A번의 flight delay 아니고 심지어 옆에 여러분 건설 얘기 안 나왔으니까 A번은 절대 고르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음식 가짓수가 제한적이라서 이런 얘기도 안 나왔고요. 자, D번에 컴플레인만 보고 고르시면 안 돼요. 이런 게 이제 파트 7에서 좋아하는 오답 패턴입니다. 자, 앞에 있는 컴플레인만 보고 D번을 고른 학생들이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ETS는 D번에 이 보기를 냈을 거예요. 자, 뒤에 지금 여행 비용이 높다라는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죠. 그래서 D번을 지우고 C번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몰리고 혼잡하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C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77번에 우리 단어 문제 찾으러 가야죠. 자, 첫 번째 단락에 7번째 줄에 있고요. 자, 여기 있는 룸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방이 아니고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룸이라는 이 단어가 가산명사로 쓸 때는 방이라는 뜻인데요. 얘가 이제 불가산으로 쓸 때는 공간이란 뜻이고요. 여유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페이스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178번의 이메일에서 여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나타내는지 우리 키워드 travelers을 잡아보시고요. 밑에 우리 안 읽었던 부분 좀 읽어볼 건데요. 우리 travelers paraphrasing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은 passengers가 결국은 여행객들이겠죠. 자, 승객들이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문조사에다가 여기는 그것은 앞에 있는 레스토랑 추가해달라는 거겠죠. 자, 우리 승객들 뭐 하라고 요청을 받는 거예요? 피드백을 달라고 이제 자주 요청을 받는 겁니다. D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179번의 아티클에 따르면, 자, 이것도 지금 according to the article 있으니까 연계 문제 아니고요. 그럼 여러분들 자동으로 180번은 어떻게든 연계로 풀려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중지문은 5문제 중에서 연계 문제가 한 문제에서 2문제는 꼭 있어야 되니까. 자, 179번에 우리 키워드 what will remain the same. 똑같이 유지가 될 것은 무엇인가? 개조 후에. 한번 읽으러 가볼게요. 자, 올해 초에 뉴스가 circulate가 여러분, 얘가 이제 순환시키다 라는 뜻이죠? 여기는 순환시키다가 여러분, 동그랗게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스가 돌았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럴 때도 쓸 수 있는 거지. 소문이 돌았다. 뉴스가 돌았다. 근데 어떤 뉴스냐면은 management, 경영진인데요. 자, 위에 있는 이 공항의 경영진이 고려를 했다라는 거. 뭐를? 중요한 변경사항을요. 어떤 변경사항이냐면 승객들의 대기줄을 줄여주는 변경사항을 고려를 했다는 겁니다. 자, 뭐 하는 거 없이 옆에 근거가 있죠. Without affecting the price of their tickets. 티켓 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그래서 티켓 가격은 똑같겠구나. 우리 C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져 있는 건 여러분, 자, 180번에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그 선점에서 먼저 읽어와야 될 보기가 하나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의 제안이 시행이 될 것이다. 요 보기 한번 먼저 읽어보시고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제안을 했는지 우리 첫 번째 지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나라는 사람이 해결책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제안을 하는데요. 대신에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된다고 제안을 합니다. 누구한테? 항공사들한테 더 많은 직원들을 배치해달라고 요청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필요로 할 거야. 더 많은 키오스크들이랑 카운터들을 필요로 할 거야. 그래서 without extensive remodeling, 광범위한 리모델링 없이 공간이 없을 것 같다. 이 사람 뭐 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직원들을 더 많이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카운터가 없네? 카운터를 세우려면은 그 폭넓은 개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리모델링을 시작을 할 거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안을 한 게 받아들여진 거죠. 자, 근데 여러분 파트 7은 앞뒤가 다 맞아야 돼서 얘도 이제 찾아야 돼. 올해 말까지가 맞는지 저 단어만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지금 마지막 단락의 마지막 줄에 있죠. renovation으로 paraphrasing이 됐고요. 올해 말에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 거. 그래서 B번을 고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연계 질문에서 좋아하는 보기 왜 먼저 선점해 봐야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빠르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181번 한번 볼게요. 직원들이 뭘 해야 되는지 according to the first email. 요거 지금 연계 문제 아닙니다.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직원들이 뭘 해야 되는지.
자, 위에 우리 이메일에서 주는 정보 다 읽고 난 다음에 본문으로 내려가야죠. 자, 이 사람이 모든 직원들한테 보내고 있는 거고요. 이벤트 사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이 사람 직책부터 먼저 보시고요. 이벤트를 주최하는 담당자가 되겠다. 한번 읽어볼게요. 직원들은 사진을 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자, 사진들인데요. 이 사람 은퇴 파티에서 있었던 사진들인데요. 은퇴 파티 언제 있었냐? 4월 3일날 있었고요. 이제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앨범을 보기 위해서 please 동사원형 또는 명령문이 있으면 잘 읽어보세요. 자, 이 회사의 웹사이트 방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our company name이랑 ID 넘버 입력해 주세요. 옆에 찾으러 갑니다. 우리 A번 골라주실 수가 있겠죠. 자, 182번의 NOT 문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 보기 하나씩 읽어보고 난 다음에 지문에 대조하러 가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 A번의 키워드는 individually, 개별로 구매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앞으로 가가지고 찾아보시면 되겠죠? You may order individual prints. 여기서 우리 A번 있는 내용이니까 오답 속어. 자, 사진은 4월 3일날 찍혀진 것이다. 그럼 여기 보기에 있는 주어 대명사는 항상 질문에 있을 거니까 질문에 있는 거 받아가지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지금 4월 3일날 있었던 은퇴식에서 찍힌 거니까 B번도 있는 내용입니다. 자, D번에 30일 동안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 요것도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 있는 내용이라 C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83번에 두 번째 이메일이 왜 보내졌는지. 자, 이것도 사실은 두 번째 이메일 정확한 목적을 묻는 거라서 연계 문제가 아닐 것 같다라는 냄새가 좀 나죠, 여러분. 우리 한번 볼게요. 이 이메일은 이메일 주소가 나와져 있습니다. 자, 받는 사람, 주는 사람 이메일 주소가 다르니까 일단 동료 관계는 아니고요. 아까 우리 이 회사 이름 봤었어, 여러분. 이 회사 사진을 제공해준 이 회사인 거죠. 자, 주문 넘버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 회사는 위에 있었던 직원들, CD샤시가 일을 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지문이 같이 출제가 된 거겠죠? 아니나 다를까 밑에 봤더니 이 사람 은퇴식이라고 나와져 있으니 여기 있는 이 회사는 위에 있는 직원들 회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읽어보시면 자,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아래 구매품들 확인해주세요. 검토해주세요. 우리 ABCD 보시면 10번에 confirm a transaction. 자, 여기는 transaction, 거래라는 뜻인데요. 얘는 이제 주로 언제 쓰냐면 금전적인 이동 있는 거래를 나타낼 때 쓸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물건을 구매를 했을 때 제 통장에 있는 돈이 상대방 통장으로 굴러갈 거 아니에요. 이런 거래를 이제 transaction이라고 얘기를 해서 파트 7, 파트 3, 4에서 transaction이 여러분 purchase, 이 구매라는 단어로 paraphrasing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명사도 가능하고요. 동사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구매했다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10번을 골라주셔야죠. 자, 184번은 너무 쉬워요. 이거 여러분 딱 봐도 연계 냄새가 펄펄 나죠? ABCD는 지금 첫 번째 지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이름은 두 번째 지문에 있습니다. 자, 우리 숫자 잘 이용해가지고 문제 풀게요. 1270 위에 1270 보시고 베이직 패키지 구매한 사람이라는 거 A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언급이 되어져 있는 거. 자, 우리 보기를 봤을 때 여러분 제가 할인 보기 있으면 꼭 확인을 해보라고 했었고 그리고 여러분 지문에 할인 얘기가 있으면 반드시 읽어봐야 돼. 할인 코드 10% 입력을 해주세요. 뭐 할 때? 너가 온라인에서 주문을 할 때요. 그래서 이 사람 봤더니 10% 할인 받은 사람이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 사람 온라인에서 주문을 할 때 할인 코드 입력을 했겠구나. D번 연계 문제로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중 지문 연계 문제가 2개나 출제가 됐다. 자, 다음 거 186번 문제 볼게요. 아티클의 메인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클 맨 앞에 나와져 있는 이렇게 대문자로 되어져 있는 거는 지역명입니다. 그 옆에 이제 글 쓴 날짜가 있을 거고요. 읽어볼게요. 자, RTC가 뭐냐면 트레이닝 센터인데요. is relocating to Springdale Industrial Park. 이전을 할 거라고 되어져 있죠. 사실 이 문장만 읽어봐도 여기 있는 트레이닝 센터가 이전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우리 목적 구하러 가보도록 합시다. D번 정답으로 고르실 수가 있겠죠.
자, 186번에 키워드 미스터 우씨가 뭐라고 언급을 하는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먼저 미스터 우씨라는 사람 이름을 먼저 찾아보셔야 되고 이 사람이 언급한 거를 찾아야 되니까 자, 이 사람 이름 먼저 찾고 자, 언급한 거 여러분 인용어구 특히 기사문에 여러분 인용어구 잘 읽어보시면 정답을 또 빠르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인용어구 안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많은 일자리 공석들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럼 이제 한번 고르러 가보는 거야. 이 사람이 뭐라고 언급을 했어요? 일자리가 많다는 거 언급을 한 거죠. B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사실은 기사문 같은 경우에도 내용 자체를 다 이해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냥 정답의 근거만 잡아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왜 기사문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냐고. 우리는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자, 188번에 자, 이렇게 두 개 즉 연계 문제 아니었고 약간 이제 연계 문제가 나올 때가 됐는데 라는 거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188번에 전체적인 이 센터에 관한 거 묻고 있는 거고요. 자, 보기 C번에 딜레이란 요 단어부터 먼저 확인을 합시다. 자, 오프닝이 지연이 됐다라는 거. 자, 원래 이제 요 RTC가 언제 오픈할 예정이었는지부터 먼저 찾아보실 건데요. 자, 우리 아까 첫 번째 문장 읽은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대변인이 이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트레이닝 센터가 바랍니다. 뭐라고 바래요? 오프닝이 5월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는 그냥 이 사람들의 바램사항인 거지. 근데 밑에 봤더니 실제로 열린 날짜는 언제예요? 8월 16일인 거죠. 그러면 밀렸구나, 지연이 됐구나, C번 골라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보기는 사실은 들러리 보기라는 거예요. 자, 189번에 요 트레이닝 센터 수업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져 있는 것, 수업 얘기는 두 번째 지문에 있습니다. 자, 수업 여기 보시면 지금 한 달 안에 여러 번의 수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요거 보시고 C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190번 그럼 자동으로 우리 연계 문제로 무조건 풀어야죠. 3중 지문은 연계 문제 제가 항상 2개는 나온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안 읽어본 세 번째 지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건지 확인을 잘 하시고요. 자, 지금 받는 사람이 RTC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8월 17일 수업 등록을 해놨어요. 자, 이렇게 날짜 있는 거 잘 확인하시고 8월 17일 날 누가 수업을 진행을 하는지 젠킨스 씨가 강사로서 수업 진행하는 거 이거 보고 이제 A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거 봐봐 여러분. 중간 이거 안 읽어도 된다니까. 이거 끝에 있는 거 안 읽어도 되잖아. 요거 지금 안 읽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도대체 지문을 다 읽고 있냐고. 자, 우리 다음 질문 보도록 합시다. 자, 191번에 이 회사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져 있는 것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표를 읽으실 때도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이야? 아무런 생각 없이 본문부터 먼저 읽으시면 안 되고 가독성이 안 좋고 안 풀리는 문제일수록 대문자, 회사 이름, 날짜 이런 거 잘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우리 회사, 즉 청구서를 보내는 회사는 지금 상업적인 공간을 청소해준 회사인 것 같고요. 누구한테 이제 보내는 거냐면 Gent Advertising 광고 회사한테 보내는 송장입니다. 그죠? 요거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이 날짜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줬다라고 지금 표가 나와져 있으니까 여기 있는 회사가 A번 매 주마다 사무실 청소를 시킨 회사구나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이 사람 이름이랑 여러분 청구서에서 없애줘라는 이 내용은 두 번째 지문에 있을 거고요. 우리 지금 첫 번째 지문에 이런 내용 없었으니까 자, ABCD 보기를 봤더니 이 숫자는 첫 번째 지문에 있으니 이거 무조건 연계 문제인 거죠. 한번 봅시다. 자, 밑에 우리 이메일 주소 잘 읽어야죠. 자, 이 회사가 청소해준 회사인 거고요. 이 회사가 고객 회사였습니다. 고객이 이 회사한테 보내는 이메일이에요. 자, 뭐가 궁금한 거냐면 청구와 관련된 질문이 있다고 하네요. 자, 나는 쓰는데요. 뭐에 관해서 쓰냐면 concerning about으로 해석을 해줘야죠. 청구서인데 우리가 어제 받은 청구서입니다. 자, there has been a mistake. 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요. 창문이 청소가 되어야 된다고 요청을 했었어. 언제? 이번 달 말에요. 근데 너네가 취소를 했어야 됐지. 이유는 뭔지 아직 몰라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너네가 취소를 했는데 그 비용 청구가 돼가지고 나와져 있는 거야.
자, 우리 찾으러 가봐야죠. 윈도우 워싱 안 된 거죠. 근데 비용은 청구가 되어져 있다. 115달러는 너네 빼줘야 돼. B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 사람에 따르면 이 사람 이름 찾으러 갈 거고요. 왜 서비스가 취소가 됐는지. 자, 이 사람에 따르면 이 사람이 얘기한 지문. 즉, 세 번째 이메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와져 있겠죠. 자, 우리 회사가 왜 윈도우 워싱 취소를 했었어야 됐는지. 자, 우리한테 연락해줘서 고맙다. 뭐에 관해서 9월 달에 있었던 서비스에 관해서 우리 빌링 디파트먼트 대표에서 내가 사과를 하고 싶어요. 실수에 대해서는 너가 맞아. 우리가 취소를 했었지. 일정에 잡혀져 있었던 There was a rainstorm. 비폭풍이 있었어가지고 우리가 취소를 했었어야 했어. 날씨가 안 좋았다. D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 회사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져 있는 것. 자, 여기도 여러분 우리 숫자가 있는 보기부터 먼저 꼭 확인을 해보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지문에 여러분 디스카운트 얘기가 있잖아요. 할인이라는 요 단어가 있으면 어떻게든 문제 정답이랑 연관을 시키실 수 있어야 돼요. 문장을 읽어보시면 please 동사원형 보이실 거라고 우리가 취소를 한 거라서 please note, please 동사원형 우리가 여전히 너한테 제공을 해줄 거야. 뭐를? full discount를요. 그래서 여기 있는 57달러 할인은 여전히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는 57달러의 할인을 여전히 받을 것이다. A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요거 이제 연계 문제고. 자, 이 사람이 아마도 누구인 것인가? 자, 이 사람은 빌링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On behalf of our billing department. 나 이제 빌링 디파트먼트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청구 질문 해결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B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랑 파트 7도 좀 공부를 해봤는데 여러분 파트 7에도 정말 토익이 좋아하는 보기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이런 보기부터 먼저 선점해가지고 읽어보시면 네,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시간도 줄이실 수가 있고요. 정확도도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이제 아이린쌤이랑 또 풍문고 가가지고 시험을 볼 건데요. 저 보시면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수고하셨어요. 안녕. 내일 시험 잘 보세요 여러분.